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배우자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헤일리는 트럼프가 참전 용사를 조롱했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반격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당원 투표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 의원은 265표를 획득해 181표에 그친 태미 머피 후보를 제쳤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한인들의 소매치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놀스리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용의자들의 수법이 대범해졌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유명 대형교회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여성으로 7살 아들을 동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가자 지구 라파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인질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인질을 모두 구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배우자를 거론하며 조롱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헤일리의 남편이 사라졌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헤일리의 남편은 육군 소속으로 아프리카에 파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일리는 트럼프가 참전 용사를 조롱했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반격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을 뛰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배우자를 거론하며 조롱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커네이 연설에서 헤일리 전 대사를 겨냥해 남편은 어디 있나,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 자리에 없다, 사라졌다라고 공세했습니다. Where's her husband? Oh, he's away. He's away. What happened to her husband? What happened to her husband? Where is he? He's gone. 하지만 헤일리 남편 마이클 헤일리는 주방위군 육군 소속으로 아프리카에 파견됐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를 지원하는 업무로 두 번째 해에 파견된 헤일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며 조롱한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세해 즉각 반격했습니다. 전투 참전 용사의 복무를 조롱했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기커녕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ut if you mock the service of a combat veteran, you don't deserve a driver's license, let alone be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군인 가족의 희생에 계속 결례를 범하는 자는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전 용사를 조롱한 것에 대해 유권자 표심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재집권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미국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나토가 나선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This isn't just an alliance that the United States puts into. We also get a lot out of this alliance.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이라도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아도 보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를 부추길 거란 식으로 말해서 나토 회원국들을 긴장시켰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을 공격해도 된다는 청신호라면서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에선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란 암시는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도 트럼프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러시아에만 이득이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5년까지 유효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한인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지역 당원 투표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 의원은 10일 뉴저지 중부 몬머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원 대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265표를 얻어 태미 머피 후보를 제쳤습니다. 태미 머피 후보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으로 181표를 얻었습니다. 몬머스 카운티는 뉴저지 21개 카운티 중 하나로 이날 투표 결과는 6월에 실시되는 뉴저지 예비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피 후보와의 경쟁에서 기선제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뉴저지주 상원의원 후보 경쟁에서 32%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가져간 가방 잘 보시면서 식사하셔야겠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한인들의 소매치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스리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용의자들의 수법은 대범했습니다. CCTV 영상 보시죠. 이재린 기자입니다. 아직 해가 떠 있는 이른 저녁 시간대, 한인들이 즐겨 찾는 벨리 지역 노스리지의 한 한식당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뒤를 돌더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남성 뒤편에 앉은 한인 여성의 가방 속 지갑을 훔쳐 카드와 현금만 빼내는 겁니다. 이내 같은 식당에서 자리까지 옮겨 앉더니 똑같은 수법으로 맞은편 한인 여성의 가방 속 지갑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식당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이들이 범행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피해자들 바로 앞에서 그것도 지갑 속 필요한 카드와 현금만 훔친 후 다시 가방은 제자리에 두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그냥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과 카드를 챙기고 다시 지갑 안에 그거를 넣었다라는 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그냥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쳐 달아난 현금만 $4,800 상당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선상에 위치한 이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팩을 옆에 두고 식사하던 한인 남성의 가방을 당당히 훔쳐 걸어나갑니다. 이런 식의 식당 내 가방 소매치기 수법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시야에 보이게 두고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ou can place the purse right next to you or right underneath you, but as long as you have visibility in your purse, so you always have to have eyes on your belongings. 경찰은 또 귀찮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범죄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찰력을 배치할 수 있다며 신고를 꼭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유명 대형 교회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여성으로 현장에 있던 비번 경찰들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총격 당시 용의자는 7살 아들을 동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일요일을 맞아 주말 예배를 보기 위해 수많은 신도가 모여든 한 대형 교회입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기다리는 사이 갑자기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안 요원은 다급하게 총성에 놀란 신도들을 대피시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텍사스주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We went scared and then we went to the chairs to try to protect us. My mom and me were so worried. 용의자는 36세 여성 제네스 이본 모레노로 마침 교회에 나온 비번 경찰들의 대응 사격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두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는 용의자와 함께 있던 7살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The shooting began almost instantaneous upon her entering the building. After that, there's a few minute gun battle. They're exchanging gunfire, and she is down. 경찰은 용의자가 소지한 총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반유대주의 문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미국에서 세 번째 규모의 대형 교회에서 갑자기 발생한 총격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종교계도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거의 모든 층이 그래피티 낙서로 뒤덮였던 LA 다운타운의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현장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2가와 사우스 플라워 스트릿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오션사이드 플라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추가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개의 스프레이 페인트 캔과 불법 총기도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국장 미셸 무어는 추락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현장 근무 경관들을 배치했다고 밝히며 그래피티 낙서에 대해선 예술이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장에서 무단 침입 혐의로 용의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케빈 델레온 시의원은 낙서를 지우고 건물 개발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무료 송금을 실시한 대부분 한인은행들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송금 액수를 발표했는데요. 송금 앱 등을 이용하는 한인들도 증가했지만 아직 어려운 경기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 남가주 5개 한인은행들.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 그리고 PCB뱅크와 오픈뱅크, CBB은행을 합쳐 송금액은 모두 1243만 6,600여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378만 8,700여 달러에 비해 135만 2천 달러, 약 9% 정도 감소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송금 건수는 130여 건 줄었지만 700만 달러가 넘는 전체 송금액에서 5만 달러 정도 감소하는 등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그게 큰 변동은 없고요. 아주 소폭 감소했는데 건수로 보면은 작년 대비 한 5% 정도 줄어들었고요. 금액은 한 5만 불 정도 줄어서 한미은행의 경우 송금 건수는 53건, 송금 총액은 모두 46만 3천 달러 정도 감소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이번 설 무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신 결과는 건수로는 3.7% 감소한 1,374건, 액수로는 11%가량 줄어든 358만 2,300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PCB은행과 CBB은행은 각각 송금 건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송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던 지난 2022년 추석 이후 명절 송금액은 한인은행들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송금의 미용 증가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미국 경기를 송금액 감소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주 97년 만에 온 최악의 폭우 이후 이번 주말 또 한 번의 폭우가 남가주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일요일인 오는 18일이나 그 이후 또 한 번의 대기의 강이 산타바바라 카운티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폭풍이 올 확률은 30% 정도라고 예상했습니다.
대기의 강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를 일컫는 것으로 일종의 수분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폭풍으로 올해 LA시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15인치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가자 지구 라파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인질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인질을 모두 구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민간인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이스라엘 경찰 특수부대가 인질이 잡혀있는 한 건물을 급습합니다. 구출 작전이 끝나자 곧바로 건물을 날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은 61살 마르만과 71살 하르 등 남성 인질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34 men, women, children, and elderly are still being held hostage in Gaza.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bring all our hostages home. 처남 내영 사이인 이들은 구출 후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It was very emotional to see them, to hug them, to feel them. It feels almost unreal. 이스라엘은 인질 구출 성과를 강조했지만 하마스는 이번 라파 공격으로 약 100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인질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주민의 절반인 약 140만 명이 전쟁을 피해 몰려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하마스 위협 제거가 필요한 만큼 라파 진입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도 민간인 피해 방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ve left the north and they certainly went south out of Khan Yunis to try to get out of the fighting. So Israel has an obligation to make sure that they can protect.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 등 잔당이 남아있어 이곳을 점령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간인 피해 방지를 놓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마찰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아이 낳기 망설여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둘 다 수월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프랑스 부모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40대 직장인 토마 씨는 맞벌이 아내와 교대로 9살 아들의 등하교를 담당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회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지만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On trouve relativement acceptable qu'ils s'occupent de leurs enfants. Beaucoup de femmes qui travaillent, qui ont des postes importants. Ça favorise en fait d'une certaine façon le partage des tâches. 프랑스에선 직장인 3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환경이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만 3세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교육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필요한 경우 유치원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추가로 봐주는데 부모는 식비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로 유치원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돌보는 선생님을 구해야 될 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각종 세부담은 줄고 가족수당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은 늘어납니다. 프랑스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쓰는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우리나라의 배 수준입니다. It is the highest spender on family benefits in the OECD at 3% of GDP. It to be there and also trusted to be there when their children grow up.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7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배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사정이 낮지만 프랑스는 최근 출산율 감소세가 나타나자 출산 휴가를 반년으로 늘리고 25살부터 난임 검사를 무료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엄마가 아기의 낮잠을 재우면서 실수로 아기를 오븐에 넣어 한 달 된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 토마스란 이름의 이 주부는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금요일인 지난 9일 저녁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문제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 추정 원인은 화상으로 보고됐고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는 이 엄마가 아기를 재우기 위해 베시넷에 넣는다는 것이 실수로 오븐 안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떻게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목격자의 진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 직후 궤도를 바꿔가며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유도 기능을 신형 방사포에 장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방사포는 재래식 무기지만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한국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북한 방사포가 얼마나 위협이 될지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240mm 유도 방사포탄을 개발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정확한 외양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기존 240mm 방사포탄과 비교했을 때 포탄의 끝부분이 뭉툭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는 유도 장치와 날개를 장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도 로켓에다가 날개를 달았다면 기존보다는 정확도가 훨씬 더 좋아지죠. 궤도를 조정하면서 표적을 좀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군은 북한이 11일 오후 평안남도 남포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방사포탄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포탄이 섬을 타격한 사진도 공개했는데 신형 포탄의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 중 300m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40mm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탑재해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거리 40에서 60km 정도인 240mm 방사포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주요 무기인데 유도 기능이 탑재된다면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40mm 방사포의 전략적 가치와 효용성이 재평가될 것이며 전투마당에서 240mm 방사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방사포는 공격 징후 탐지 시 발사 차량 자체를 사전에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포탄의 유도 기능이 장착된다고 해서 방어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시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좋은 평판을 가진 한인 기업인이나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상품 수출과 관련된 모든 분야 종사자 등 30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신청서 접수는 내일부터 29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임페리얼 카운티의 엘센트로 시내 인근 약 3km 깊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규모 2.5에서 3.9 사이의 추가 지진이 24차례나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피해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12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저녁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 1에서 2인치, 허드슨밸리 지역에 8에서 12인치의 폭설이 내리는 등 내일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다며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상원 군사재향군인위원회는 정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저소득층 아파트의 입주 우선권을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이 이뤄지면 입법화됩니다. 조지아텍이 한국 전통문화체험 수업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조지아텍은 오는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서울과 인천, 부산, 부여 등 전국 각지를 방문해 한국 역사와 전통 예술, 음악 등에 관해 배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